어제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입니다.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재민 기자, 지금 이재명 대표 상태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후 이곳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마취에서 깨어나 의식을 찾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데요. 수술이 끝난 뒤 민주당은 1시간 정도로 예상됐던 수술이 예상보다 길어져 2시간가량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뇌경정맥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예상보다 많아서 관을 삽입한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대표가 현재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 병원 앞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병원 앞에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 몇몇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당직자들도 병원에 남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앞서 어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은 이재명 대표는 오전 10시 반쯤 일정을 마치고 취재진과 이동하던 도중 6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목 부분을 습격당했습니다.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는데요.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손상된 부위가 경정맥이라 그나마 다행이라며 경동맥이 손상됐다면 현장에서 숨졌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헬기에 실려 서울로 옮겨졌고 이곳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오후 병원 인근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서 여객기와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충돌해 큰 불이 났습니다. 여객기 탑승자는 모두 탈출했지만 해상보안청 승무원 5명은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7분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 일본 항공 여객기가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활주로에 내려앉은 직후 다른 물체와 충돌하더니 왼쪽 날개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이 붙은 여객기는 가까스로 멈춰섰지만 화염은 순식간에 동체로 번집니다. 승객이 촬영한 영상에는 여객기 안팎으로 연기와 불길이 퍼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승객과 승무원 379명 모두 대피용 슬라이드를 이용해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사망자는 없었고 17명이 다쳤습니다. そうですね。本当に奇跡しか言いようがないですね。少しでもタイミング遅れてたら死んでたかもしれないんで。 현지 언론들은 사고 여객기가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하면서 두 기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인명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여객기와 달리 해상보안청 항공기 승무원 6명 중 5명은 탈출에 실패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상보안청 항공기는 규모 7.6 강진 피해를 입은 나가타현에 구조물자를 수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海上保安庁の飛行機につきましては、機長が1名脱出をいたしましたけれども、5名につきましては死亡が確認されたと。 이번 사고 여파로 하네다 공항 전 활주로가 폐쇄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9편이 결항되는 등 여객편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항공기 화재로 인한 한국인 피해는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으며 공항 폐쇄 장기화에 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최근 국방부 장병 정신교육교재에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내용이 실려 사과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의원 시절 자신의 SNS에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글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일본의 영토 분쟁 시도를 설명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당시 의원 신분이었던 신원식 장관은 북핵 미사일 위협은 외면하고 반일 선동과 친일몰이에 주력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5가지 공개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중 두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한일 간의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적었습니다.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이 같은 국가냐고 묻고 있지만 그 전제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과 배치됩니다. 국방부는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걸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신 장관의 소셜미디어 글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에 대해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라고 기술해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국방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이 아니라며 주어를 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어들이 이들 국가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하자 곧바로 입장을 바꿔 문제가 된 교재를 모두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그제 쓰나미주의보 지역에 독도를 포함시켜 외교부가 시정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어젯밤 대구 부산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어제 인천에선 10대 2명이 무면허 운전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에서 연기와 불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북 청도군 대구 부산 고속도로에서 대구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해산물을 싣고 달리던 냉동탑차 뒷바퀴에서 불이 난 겁니다. 차량 뒤쪽에서 연기가 나는 걸 발견한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젯밤 인천 송도의 한 도로, 운전 모습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밤거리를 질주하는 이들은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 2명입니다. 아버지 차량 열쇠를 몰래 갖고 나와 번갈아가며 인천 송도 시내 약 13km를 달렸습니다. 이들은 2시간 반가량을 질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중학생 A군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만 12세인 B군은 촉법 소년에 해당돼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아침엔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7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정치적 의도나 홍보 목적은 아니라며 개인적 관심사를 표현하기 위해 낙서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